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4월 2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오늘 정신없 편곡집 하나 골랐습니다. 자, 요즘 세상 일이 정말 많이 빠르게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테러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 쪽을 공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란의 고위 장성들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래서 이란이 복수를 다짐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일주일 2주 전이죠. 또 러시아에서 큰 테러 사건이 있었고, 누가 했느냐? 우크라이나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러시아는 아이시스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그 뒤에는 미국까지 있을 수 있다 라면서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이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정황이 포착이 됐다. 암호화폐로 이런 거고, 또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볼티모어 항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테러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컨테이너선이 해협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붕괴시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고, 미국은 허겁지겁 거짓말까지 더 붙여가면서 수습하려는 모양새를 또 보이기도 했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그것은 기존의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급하게 기존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만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세력들이 절박한 마음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게 우크라이나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진짜 IS일 수도 있는 그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다. 즉 그만큼 세상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려고 하고 있다. 그게는 세계에 지금 특히 러시아와 미국이 한 묶음으로 이런 것의 신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에서의 거부권 행사.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서는 방송이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경제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2006년에 시작됐고, 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고, 그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고, 유엔 안보리는 그게 있죠. 바인딩하죠.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거기 관련된 전문가 패널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경제 제재가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들이 없으면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유엔 안보리의 의결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들의 임기는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여태 14년 동안 아무 무리 없이 갱신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상위 미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즉 이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모니터링하는 감시 전문가 그룹이 없어지면은 경제 제재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것은 푸틴의 방북을 앞두고 한 포석이다라고 봐질 수 있어요.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자, 그런 점은 지금 부각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연계를 안 시켜요. 푸틴이 북한 가는 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상관이 있는 겁니다. 즉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은 기존의 틀에서 유엔의 제재의 틀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힘이 세진 러시아가 러시아의 힘만으로 북한의 개방과 개발, 투자를 하겠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어요.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채널에서 여러 번 다룬 바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허언이 아니고. 그러면 미국은 여기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정말 반대하고 있나? 미국도 테러를 당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흙탕물이죠.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연막탄 같은 건데 실제 진행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행동, 미국의 신용,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들의 본심을 캐치하는 거.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미국은 이런 이제 말을 뱉었어요. 러시아 북한 간의 부패한 거래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통상적인 비난의 수준이고, 저는 이 말의 신빙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러북 간의 부패한 거래. 지금 서방 언론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이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카피 페이스트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북한이 곤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가 간당간당 겨우 버티는데 궁해져서 북한에까지 손을 벌렸다. 그것을 부패한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자기 살려고 무기 얻으려고 지금 북한에 잘 보이려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깡패 국가인 북한을 갖다가 제재를 풀어주게 했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왜 신빙성이 없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느끼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의 완성이에요. 모든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전쟁 중에도. 그리고 그들은 무기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공세를 취하면서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들은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무기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핑계를 댔다? 진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럼 그다음 우리 통일부에서도 비판하는, 러시아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법 길게 인용이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영국 대표 있고 프랑스 대표 있고 안경 낀 양반 왼쪽에 안경 낀 양반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대표 같이 비난했다. 예. 자, 이것의 속내는 미국의 속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를 하는 감시단이 없어지면은 경제제재는 남아 있지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감시단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만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합당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감시단이 없어진다는 것은 경제제재가 무력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것의 핵심은 러시아의 독단적인 행동이냐,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고 가자에서 빠져나오고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동참이냐. 예, 전략적인 동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테러 사태, 지금 테러 위기 경보령이 전 세계에 다 내려져 있죠. 유럽을 포함해서. 예. 그 세력들이 왜 그걸 하느냐. 어떤 다른 국면으로 큰 국면 전환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해관계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항하는 거다. 예, 그 국면 전환에는 미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국면 전환이 안 됩니다. 러시아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 문제가. 자, 그러면 이런 건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푸틴이 김정은에게 준 선물이고 이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자, 관계가 돈독하다. 예. 그러면서 이때가 이 차량을 선물로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것을 증거로 제시할 전문가 집단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거 푸틴이 이제 북한을 방북한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거죠. 북한은 러시아에 가까운 이웃이고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이 바깥은 뭐겠습니까? 유엔이에요, 유엔. 하고 미국이죠. 그밖에 우리 한국이 뭐 말한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왜냐, 우리의 의견과 미국의 의견은 항상 일치했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의견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르는 구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는 더더욱 러시아와 북의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것.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것을 유엔 제재를 부정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행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미국만이.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냐, 제재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 말에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즉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오히려 박수를 쳐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엔 제재 조치의 시작이 북한의 핵
개발이 대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핵을 없애겠다 이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 그거 하고 지금 푸틴은 그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켰어요. 훨씬 더 강수를 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같아질 거예요. 아마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지 미국하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푸틴의 탄력을 이용해서 힘으로 거부권부터 행사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엄청나게 강수로 볼 수 있지만 뒤로는 미국이 이것을 수긍할 것이다. 겉으로는 당연히 표면적으로 비난을 하겠지만 이 흐름을 꺾거나 되돌리려는 강력한 시도는 없을 것이다. 즉 러시아와 맞짱을 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이슈로 이런 확신이 뒤에 깔려 있고 그 접점은 뭐냐? 결국은 비핵화로 이어진다는 그 다음 단계는 비핵화라는 합의가 미국과 러시아 간에 있다.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총대를 맨다 러시아가. 내가 굳은 일은 내가 할게. 달콤한 것은 미국이 너희가 먹어. 이런 관계일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런 식으로 실행됐다라고 보십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푸틴의 방북이 이번 여름 전에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강하게 시사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 투자나 개발 붐이 일 수가 있다. 예전에는 남한이나 서방 세계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던 일이 왜 러시아의 살림살이가 박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남한의 수많은 의견들, 언론들 포함해서 북한이 곧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태는 지금보다는 제가 봐서는 호전될 것 같다. 네, 북한이 최소한 브릭스나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들하고 무역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 러시아의 목적이 북한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거냐? 천사 같은 마음으로?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 푸틴이 이까지 온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정은이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푸틴이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해주까지 직접 방문을 해줬다. 푸틴의 여행거리가 더 길었어요. 김정은은 기차 타고 한나절이면 가는 거리였고. 자, 이렇게 극진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푸틴이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그가 냉정한 인간이. 러시아의 미래에 한반도 문제가 핵심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북한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북한은 디딤돌이에요. 한국과 연결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건 오래된 계획이다. 오래된 생각이다. 예. 지금이 이거를 실행에 옮겨야 될 분위기다. 라고 푸틴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고 뒤에는 암묵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둔 바이든이 그리고 해볼까 안 해볼까 다 해봤지만 다 실패한 공격적인 방식이 다 실패한 바이든이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상임 이사국만이 이제 거부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러시아는 상임 이사국이니까 거부권 행사한 것이고 중국은 기권을 했어요. 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러시아가 주도권을 갖고 이 사안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안에 관련해서 앞서 다른 데서 비난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러시아의 소개를 드렸는데 러시아의 외교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를 좀 곱 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좀 소개 좀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10년, 20년 만에 나오는 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하던 이야기였는데 이게 러시아 사람이 하니까 분위기가 묘해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볼게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저 여성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이번에 비토를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었잖아요. 러시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거가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 유엔이 과거의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세상이 바뀌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세상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많은 게 있죠.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만 해도 러시아는 힘이 없었습니다. 중국도 제자리를 못 잡고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가
완전히 컨디션을 회복했죠. 그리고 미국이 코를 납작하게 몇 번 만들어줬어요. 미국은 하락 국면이 완연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까지 성장했죠. 비트코인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때까지는 공격적인 방식이죠. 그 공격적인 방식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박 실패를 했죠. 그때는 당사자가 러시아였어요. 그런데도 지금 푸틴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한반도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나한테 해봐서 알잖아. 안 됐잖아. 그러면 보통 길거리에 있는 양아치 같으면 너 나한테 꼼짝 못하지. 이제 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푸틴은 냉정합니다. 안 됐잖아. 나한테 똑같은 방법 쓰려고 하지 마. 여기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바이든이 푸틴 이기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예. 가자도 그렇게 했더니 지금 문제가 어긋나고 있고 미국 자체 그리고 바이든 너의 재선의 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냐.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미 바이든은 빅토리아 눌란드로 대표되는 그 네오콘을 정책 일선에서 뺀 것 같거든요. 그다음 움직이는 행보를 봤을 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푸틴이 정확하게 딱 찍은 거예요. 이거는 뭔가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한다. 이 시기가 주어졌을 때 해결해야 된다. 이게 금년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장구 친 거예요. 그 과정에 모스크바에 테러 나고 미국에도 테러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고 이런 거죠. 예, 그걸 강하게 지금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국의 의견도 내심은 그렇다. 겉으로 러시아 잘했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지만 자, 지금 같은 방식은 북한을 목 졸라 죽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 러시아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다고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푸틴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됐잖아. 여기도 평화적 회복으로 하자. 내가 다 깔아줄게. 너희들이 빛나게 해줄게. 이게 뒤에 있습니다. 바이든 너희를 빛나게 해줄게. 저 평화적 해법의 실마리를 잡아당길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바이든 너다. 나는 밑밥만 깔아줄게. 그리고 조용히 그늘에 있을게. 이게 푸틴의 이야기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말로 하자면 햇볕 정치하고 같은 햇볕 정책. 김대중 때 이야기하던 강공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상대가 계속 더 날카로워진다. 죽기 살기로 한다. 지금 한국의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 북한의 군사력도 어마어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남북한의 군대의 군사력을 합쳐서 누구를 상대한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을 제패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예. 자, 그들 둘이 전쟁을 한다 하면 남북이 이 상태로 핵무기를 쓰든 안 쓰든 핵무기를 안 쓰더라도 이 상태로 전쟁을 하면 이 조그만 한반도에서 승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는.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던 이야기를 지금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하고 있다. 상당히 독특하죠. 예. 자, 그리고 여태까지 활동해 왔던 그 전문가 패널을 우리가 러시아가 비토한 이유는 그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자들의 도구로 전락했다. 북한을 괴롭히는 용도로. 예.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을 도구로 삼았고 북한을 목졸라 죽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엄청난 피해도 났다. 어떻게 보면 한 200~300만이 이제 죽은 걸로 돼 있는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 우리 동포죠. 예. 그 고난의 행군 그것도 사실은 이 시기하고 겹쳐요. 예. 그래서 엄청난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지만 북한을 결국 꺾지 못했고 북한은 ICBM까지 만들었고 지금 뭐 초음속 미사일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다. 실패했으면 인정해라. 이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해라. 미국 너희도 힘이 빠졌잖아. 내가 도와줄게. 러시아에서 실패하고 가자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을 적대시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은 살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과 손잡을 거다. 그러면 미국은 아주 힘들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더 이상 악화하지 말고 화해로 가자. 사실
북한하고의 문제는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이 계속 요구해왔고 트럼프 때도 했고 바이든 때도 여러 번 시도했다. 북한의 핵무기 바로 없어질 수 있고 저도 뭐 여러 번 채널에서 다뤘지만 북한의 편에 서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도움된다. 러시아도 내가 너를 확확 밀어줄게. 응? 그러면 자연스럽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간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역량이다. 그럼 미국 너희가 열심히 하고 새로 남북이 소통되는 한반도가 어떤 역할을 하겠지. 그래갖고 판가름을 내자. 그게 지금처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너 죽고 아니면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다 식으로 하면 미국 너희는 폭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해로 가자. 이거보다 북한 문제는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하면 바로 네 편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더 안보 위협이 더 큰 게 많다. 지금 테러 나는 거 안 보이냐? 응? 그걸 네가 다 감당할 수 있냐? 더하기 플러스 북한까지? 북한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남한의 남북각 통일 후에도 남한에 미군이 있어도 괜찮다고 얘기까지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단 마중물을 떠넣을게. 북한에다가 우리 좀 여유가 있거든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대탕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탕트. 여기 제가 빨간 동그라미 이게 화해라고 해석을 했지만 대탕트 아시죠? 화해 무드로 가자 북한하고. 그리고 진짜 현안에 집중하자. 미국 너의 현안. 나는 뭔지 알고 있다. 네 현안이 뭔지.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예.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 푸틴이 뭐 평양 방문한다는 것은 다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 언제 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봐서는 여름 전에 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더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럼 확신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겠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안전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총선 날 기시다가 미국을 가요. 바이든을 만나요. 그리고 최근에 기시다가 방북 이야기 나왔죠. 그리고 이야기를 북한하고 오래 한 게 알려졌죠. 지금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많이 고립되어 있어요. 이런 데서 대화가 안 되고 정보를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한 칸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 기시다하고 미국 측의 반응이 처음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기시다와 바이든의 미팅인데 지금 봐서는 미국이 기시다한테 지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라. 예전에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바로 미국과 북한이 일본을 심지어 무시하고 바로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아베까지 제거된 상황에서도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만큼 미국이 진지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러시아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런 추정도 가능해요. 자,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시나리오 들어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지금 테러 발생하잖아요.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쪽으로 진행이 된다 하면 우리 남쪽에서도 흔들 수 있어요. 윤석열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떤 꼭지점으로 전환점으로 다가가니까 기존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 그래서 막판에 어그러질 수도 있다. 더 엄청난 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금 발생했던 테러들 그 이상의 테러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런 진전을 막으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긋날 수도 있다. 지난 3, 4년간 계속 트럼프까지 포함하면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매번 종전선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도 인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은 높다. 그렇지만 어그러질 수도 있다. 근데 어그러지게 되면 세상은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자, 그 혼란은 듣도 보도 못한 혼란이 아니다. 여태까지 세상에서 한 패권이 다른 패권으로 넘어갔을 때 혼란, 큰 전쟁 없이 넘어간 법은 없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가장 평화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패권의 정환이다. 굳이 패권을 잘 쓴다면 그래도 가자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패권의 당사국인 미국이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테러와 기득권들의 압박,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죠. 거기는 뭐 군산 복합체도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IS가 있을 수도 있고, 자본과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견뎌낼 수 있으면은 지난 수백 년간 보지 못했던 평화스러운 패권의 이전,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예. 자,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분명히 시나리오에 들어있다. 예. 근데 세상 일은 하늘만이 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